네, 안녕하세요. 자, 이번에는 고등학교 2학년 2021년 3월 모의고사. 자, 20번부터 45번까지 이제 진행할 건데, 20번부터 먼저 24번까지 진행을 하겠습니다. 저기, no matter what 보이시죠? 예. no matter what은 한 글자로 whatever. 이렇게 되겠다. 그죠? 예. 뭐뭐 하든지 간에고요. 예. 이, 이제 no matter what 같은 경우에는 비동사가 있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상황이 무엇이든지 간에 당신이 내부자이든 외부자이든 당신은 자, 어제의 정답에 도전할 수 있는 목소리가 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당신의 어떤 회사나 그죠? 당신의 어떤 직업적인 발전을 위해서 그 기존에 있었던 어떤 생각들, 그 고정되어 있던 생각들에게 도전해가지고 새로운 어떤 아이디어를 만들어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밑에 가면 무슨 얘기 나오냐면 만약에 그런 식의 걸 하고 싶다면 당신은 내부자가 돼서는 안 되고 외부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내부자가 되면 그 조직에 있는 자신의 직위나 어떤 뭐 금전적인 이익이나 그런 데 영향을 받게 될 테니까. 그래서 외부적인 관점을 가지라는 거예요. 자, 이러한 특징들에 대하여 생각해 보자. 어떤 특징이냐면 외부 사람들이 당신의 조직에게 굉장히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외부 사람들을 조직에게 굉장히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특징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니까 외부인들이 좋다는 얘기하는 겁니다. 외부인들이 좋다는 겁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어떤 관점이냐면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이죠. 내부자들이 너무 가까이에 있어서 투투입니다. 너무 몸에서 몸할 수 없는 실제로 알아차릴 수 없는 그러한 문제를 바라보는 대은 이렇게 퍼스펙티브급입니다. 대은 예, 그래서 문제를 바라보는 그런 식의 관점. 내부자들은 가질 수 없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자, 암기하시고요. 그 사람들은요. 자, 이런 사람들입니다. 자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죠. 이러한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그것들을 비판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자, 왜? without risking, 위험한 게 없어요. 그들의 직업이나 경력에 아무런 위험이 없으니까요. 외부자니까. 그래서 외부자의 어떠한 정신세계, 사고방식을 채택하는 것의 일부는 자기 자신을 강요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어떻게 강요하냐면 force 목적어 to죠? 예, force 목적어 to. 자, 뭐 하라고 강요하냐면 당신의 조직을 둘러보게끔 당신 자신에게 강요하라는 거예요. 뭐와 함께? 이렇게 disassociated, 서로 아무런 관계가 없고 분리되어 있고 쉽게 얘기하면 separated죠. 그죠? 예. 또는 isolated도 괜찮아요. 예, 이렇게 고립되어 있고 분리되어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보시면 less emotional, 덜 감정적인, 그러니까 냉정한 이성적인이죠. 예. 합리적인 뜻이죠. 그죠? rational. 그러한 어떤 관점, less emotional, rational, 합리적인 어떤 관점으로 당신의 회사를 돌아볼 수 있도록 당신 자신에게 강요하는 것이다. 자, 이 표현 중요한 거죠. 그죠? 자, 만약에 당신이 당신의 동료들을 알고 있지 않다면, 그리고 만약에 당신이 당신의 이렇게 공유되었던 어떤 경험에 의해서 그들에게 속박되었다고 느끼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내가 내 동료들을 서로 만약에 몰랐었고, 그리고 지금처럼 그 동료들에게 신경을 쓰지 않는다면, what would you think of them? 그들에 대해서 당신은 무슨 생각을 하겠는가? 비판하겠다는 뜻이죠. 당신은 아마 직업의 안정성이나 어떠한 자신감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있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경영진들에게 당신의 마음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게 없을 거예요. 지금은요. 그렇지만 당신은요. can make,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뭐 이러한 외부자적인 어떤 평가를 당신 조직에 대한 당신 스스로 그리고 이러한 당신의 경력을 발전하기 위해 됐죠? 발전시키기 위해서 당신이 결정한 그 무언가를 이용할 수 있죠. 그럼 당신이 결정한 것이 뭘까요? 바로 여기 당신의 조직에 대한 외부자적인 어떠한 평가겠죠. 예, 이런 걸 이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중요한 단어가 되겠죠. 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전부 다 이제 서술형보다는 예, 빈칸 형태로 나올 수 있는 것들이고요. 예, 어법적으로 중요한 것도 지금 체크를 다 했습니다. 예, 요거는 완전히 암기하셔야 되고요. 예, 요것도 그냥 빈칸 정도 되겠죠. 자,
자, 21번 한번 볼게요. 자, 21번 내용은 뭐냐면, 자, contingency라는 것은 emergency와 같은 거예요. 비상 상황. 자, known fact가 이 문장의 주어고요. 동사는 여기 shows가 동사입니다. 그러면 여기 쉼표 사이에 있는 것들은 수식이 되겠죠. what이니까 앞뒤 문장이 불완전할 거고요. knowing의 목적어가 없고 be의 이 보호가 없습니다. 자, 이와 같은 응급 상황들이 무엇이 될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한 채, 이제 응급 상황이 미래에 어떤 식으로 펼쳐질지를 내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해요. 알지는 못한 채 이러한 응급 상황에 대해서 알려져 있는 어떤 팩트는 분명히 보여주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 재앙을 갖다가 준비한다는 것은 재앙에 대해서 예행 연습하는 것과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예행 연습 같은 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행 연습이라는 건 뭐냐면 그 똑같은 상황이 일어났다라고 가정하고 그 똑같은 어떤 조건에서 상황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연습하는 거죠. 근데 재앙이라는 게 우리가 예측하는 그대로 오지 않을 수가 있죠. 그래서 예행 연습이 될 수가 없어요. 자, no matter how는 however라 그랬죠. 얼마나 뭐뭐 하든지 간에. 자, 얘기 한번 볼게요. 자, 얼마나 많은 예행 연습이, 자, 모크는 가상이고요. 모의 재앙입니다. 자, 얼마나 많은 모의 재앙이, 그죠? 이렇게 계획되든지 간에, 조직되든지 간에, 뭐에 따라서, 이전에 계획했던 거에 따라서, 아무리 여러 번 만든다 하더라도, 실제 재앙은 그 중에 어떤 것도 mirror, 그대로 반영하지는 않습니다. 예, 똑같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이 재앙을 준비하는 계획이라는 것은 more like, 더 뭐와 같아야 되냐면 마라톤 훈련 같아야 된다는 거죠. 된 뭐보다 높이뛰기 경쟁이나 스프린트, 단거리 경기를 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m 단거리는 100m를 다 뛰면서 연습할 수 있죠. 그 높이뛰기 같은 경우에도 좀 낮은 높이에서부터 연습을 해가지고 올라갈 수 있죠. 근데 마라톤은요. 처음부터 42.195km를 다 뛸 수는 없죠. 이해되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죠? 그래서 마라톤 선수들은요. 이 26마일이라고 하는 풀코스를 달림으로써 연습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요. get into shape. 예, 몸을 만들어냅니다. get into shape는 몸매를 만들다는 뜻입니다. by 뭐함으로써 좀 짧은 거리를 뛰므로써 그리고 빌드업 형성하죠. 지구력을. 예, 인저런스 끈기 지구력이라는 뜻이죠. 예. with 뭐와 함께 예. 크로스 트레이닝이라는 것은 이 교차 훈련을 통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해가지고 몸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만약에 그들이 성공적으로 준비만 한다면요. 그들은 자, 옵티멀 최상의라는 뜻이죠. 그들은 최상의 상태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중요한 단어만 체크해 놓을게요. 예. 자, 달리기를 할 수 있는 마라톤을 뛸 수 있는 최상의 조건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오벌 어디를 뛰냐면요. 그것에 미리 결정되어진 코스나 길이에서 이제 마라톤을 뛸 수 있는 최상의 조건을 만든다는 겁니다. 자, assuming. 자, assume이라고 하는 것은 뭐뭇을 예상하면서 이 뜻이죠. 뭐냐면 날씨의 조건의 어떤 범주를 예상하면서 물론 그게 예측이 되든 안 되든 상관없죠. 예측이 되지 않은 형태가 나왔다 하더라도 이미 최상의 조건을 갖췄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보통 일상적인 평범한 마라톤의 준비 과정이다. 그러니까 비상사태를 갖다 연습할 때는 조금씩 천천히 다양한 방면으로 연습해서 최상의 조건을 자신이 갖춰야 된다는 거야.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마라톤 훈련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리허설을 할 수 없다는 거죠. 자, 22번 한번 볼게요. 자연이라는 것은 멈춰 있는 게 아니라 스태틱은 정적인, 멈춰 있는, 변하지 않는 이 뜻이고요. 그게 아니라 다이나믹, 체인저블이라는 뜻이죠. 변화할 수 있는 것이다. 자, 생태계에 손상을 준다라는 두려움은 자, 뭐에 기초를 하고 있냐면요. 자, 사운드는 건전한이라는 뜻이고요. 이게 컨저베이셔니스트는 환경 보존론자, 프린시플은 원칙, 원리죠. 그죠? 그래서 이 생태계의 손상에 대한 어떤 두려움은 바로 건전한 환경 보호주의자들의 어떤 원리에 기반을 두고 있죠. 그 내용이 뭐냐면 우리는 목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뭘? 우리가 야기시키는 이 파괴를 최소화하는 것으로. 그것을 목적으로 해야 되죠. 그렇지만 위험한 요소가 있습니다. 이러한 원칙이 약간 혼동되는 경우가 있죠. 자연의 균형이라고 하는 옛 아이디어와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자연을 갖다가 파괴하면 안 되죠. 그래서 환경을 잘 보존해야 되죠. 그런데 이 환경 보존이라는 것을 자연의 균형이라고 하는 옛사람들의 이야기와 혼동하면 안 돼요. 자연의 균형이라는 게 틀렸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환경 보존을 하되 자연이라는 것은 항상 변화하는 것인 것을 자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연의 균형 상태라는 것은 마치 고정되어 있고 자연이 변화하지 않는 어떤 이상적인 완벽한 상태가 있을 거라고 착각하는 건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자, 이 자연의 균형이라는 것은 자, 뭐라고 가정을 하냐면요. 이 자연에 완벽한 질서 상태가 있다라고 가정합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유지하기를 추구하는 질서가 있다고 봐요. 자기 자신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는, 바뀌지 않고. 그런 게 있다고 상상하는 거죠. 그리고 we should not change. 우리가 절대로 그것을 바꿔서는 안 되는 그런 완벽한 질서가 있다고 본 겁니다. 자, 단어만 기억할게요. 예. 그것은 굉장히 낭만적이죠. 하지만 목가적이라고는 할 수는 없어요. 예, 그러한 개념이죠. 예, 목가적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예, 굉장히 낭만적인 개념이다. 하지만 깊게 미스리딩,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은 마치 고정된 조건을 가정하고 있기 때문이죠. 스태틱, 고정되어 있는 걸. 이 생태계라고 하는 것은 사실 역동적입니다. 비록 몇몇은 여기 갈게요. 인간의 수명과 비교해 봤을 때 굉장히 오랫동안 이러한 어떤 특정 기간 동안 명백히 변하지 않고 지속될 수도 있겠지만 그들은 결국에는요 바뀌어야 돼요. 자연은 변화하는 거예요. 자, 종은요 나타났잖아요. 그러면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기후도 변하고요. 동물과 식물의 공동체들도 변화하는 환경에 변화된 이죠. 그죠? 변화된 환경에 적응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주 미세한 디테일하게 한번 점검을 해봤을 때 분사 구문이죠. 예, 이그제민드 점검이 되었을 때 뒤에 전치사 보세요. 번 전치사 PP는 뒤에 전치사를 가지죠. 이러한 적응과 그 결과적인 변화는 끊임없이 발생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 이게 지각동사 있죠. 보다, 듣다 할 때 지각동사 수동태가 되면 뒤에 투부정사가 올 수 있죠. 예, 동사 원형은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연의 균형이라는 것은 지어낸 얘기다. 통념이다. 자, 우리의 여기 팩트라고 쓰면 안 되겠죠. 그죠? 예, 미스 지어낸 얘기다. 이게 팩트라고 쓰면 안 됩니다. 예. 우리의 행성은 변화한다. 이해되죠? 예, 변화합니다. 이런 걸 다 표시해 놓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래서 자, 소두아이 알죠? 뭐뭐도 마찬가지다. 뒤에서부터 꾸며볼게요. 자, 바이 위치니까 뒤에 주어 동사가 나올 거예요. 그 행성에 거주하고 있는 존재들, 서식자들이 함께 살아가는 어렌지 배열 방식도 마찬가지다. 변화한다. 얘기인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23번은 뭐냐면, 이 근현대 있죠. 그죠? 근대 이전의 시대에 이 창의성의 원천이 바로 뭐냐면 이 신에 대한 생각이었어요. 자, 근대 과학의 어떤 시대 이전에 창의성이라고 하는 건요. be attributed to 어디에 기인되다, 뭐뭐 때문이었다 이 뜻입니다. 자, 초인적인 어떤 힘에 기인을 뒀어요. 모든 창의적인 어떤 아이디어는 이제 창의적인이라는 단어는 영어에서 뭐 오리지널이라는 단어 있죠. 이것도 창의적인이라는 뜻도 있고요. 또는 imaginative 이것도 창의적인이고요. 그 다음에 creative 있죠, 그죠? 이것도 창의적인이라는 뜻이에요. 같은 단어예요. 모든 창의적인 생각은 신에게서 기원을 뒀죠. 오리지네이트 수동태 없고요. 자, 결국에는요. 자, 한번 보세요. 어쨌든 어떻게 인간이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자, 어떤 것이요? 꾸며보세요. 대시니까 something 꾸미는 거고 something은 유형명사니까 대신 관계대명사. 그 주어가 없어요. 존재하지도 않는 것을 어떻게 만들겠네요. 뭐 여기 보시면 창조의 자, divine이라는 것은 sacred라는 단어죠. 신성한이라는 뜻이에요. 창조의 그 신성한 행위가 있기 전에 존재하지도 않았던 무언가를 인간이 어떻게 만들겠니? 즉 모든 창조는 신에 의해서 비롯된다고 본 거죠. 암기하시고요. 실제로 라틴 이 동사 inspire, 영감이라고 하는 동사의 라틴어의 의미는 생명을 불어넣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것은 이러한 믿음을 반영하는 거죠. 자, 분사 구문이고요.
앞문장에 주절 나왔으니까 쉼표 다음에 분사구문. 자, 어떤 믿음을 반영하냐면 창의적인 영감이라는 것은 똑같다고 보는 거예요. 단어 기억하시고요. similar. 자, 뭐와 똑같다고 보냐면 예. 바로 이 순간이죠. 창조의 순간과 동일하다고 보는 거예요. 언제? 신이 최초로 인간에게 생명을 불어넣었던 바로 그 순간. 이 왜는 모먼트 꿈입니다. 넣었던 그러한 창조의 순간과 똑같다고 보는 거죠. 예. 요것도 암기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예. 이해되죠? 예. 이게 similar와 같은 말이 뭐 comparable이라는 단어도 있어요. 예. 뭐뭐와 조화를 이루다. 이것도 괜찮은 말이고요. 자, 플라톤은요.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시 있죠. 그죠? 예, 시는 사로잡혀 있다. 바로 신성한 영감에 의해서. 자, 그 다음에요. 플로티는요. 이렇게 썼습니다. 예술이라는 것은 신으로부터 그것이 내려왔다면 이해되죠? 디센드라는 것은 내려오다, 물려받다라는 뜻입니다. 신으로부터 내려오는 경우에만 내려왔다면 예술은 오직 아름다울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예술가들의 일이라는 것은 자연을 그대로 똑같이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데이 버피즘입니다. A 투부정사, but 투부정사. 예, 오히려 이 자연에 있는 자, 세크리드 신성한 트랜센더런트는 초월적인 신성하고 초월적인 속성을 리빌 그냥 드러내는 것이다. 그러니까 인간이 자연을 따라해가지고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하면 안 돼요. 자연 속에 있는 신성한 어떤 요소들을 그걸 찾아내가지고 그냥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거. 그게 예술가들이 할 일이라는 거죠. 예술은요, 단지 그냥 어설픈, 자, 페일은 어설픈 모방일 뿐인 거예요. 이 이데아라고 하는 건데 이게 플라톤 사상이에요. 우리 머릿속에 있는 이란 뜻이에요. 이 머릿속에 있는 그러한 세상의 완벽함에 대한 그러한 어설픈 모방일 뿐이다. 보통 이데아라 그러면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데 우리가 이제 실제 세계에서 만나는 직선이나 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손으로 동그라미를 그리면 그게 완벽할 수는 없죠. 하지만 머릿속에서 그려내는 원은 완벽할 수 있죠. 그래서 모든 완벽한 형상을 가진 세계는 우리 머릿속에 있는 이 이성의 세계, 여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이데아예요. 예. 그것을 인간들이 아무리 따라해봐야, 그러니까 그런 완벽한 세계는 신성의 세계고요. 예, 그리고 우리가 모방하고 따라하는 것은 인간의 세계이기 때문에 리얼리티죠, 현실. 예, 현실은 이상을 따라갈 수 없죠. 예. 그래서 그리스 예술가들은요, 블라인드리 맹목적으로 그들이 현실에서 본 것을 모방하지 않았습니다. 모방하면 소용이 없죠. 그죠? 예. 그 속에 있는 신성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대신에 그들은 그 순수하고 진실된 형태, 이게 신성일 거예요. 그 리얼리티, 현실에서 밑에 깔려있는, 현실의 밑에 깔려있는 순수하고 진실한 형태를 표현하려고 노력했죠. 그 결과적으로 뭐가 맞죠? 자, 리절트 인은 발생시키다는 뜻이죠. 그래서 일종의 어솔트 오브 일종의 타협을 일으켰어요. 뭐냐면 추상적인 것과 추상은 형체가 없는 거니까 이데아하고 같은 거고요. 정확성 사이에 그 정확성이라는 건 현실입니다. 사이에서의 어떤 타협을 일으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추상적인 어떤 완벽한 이상의 세계와 자신이 그것을 갖다가 그려내는 어떤 정확성이 있어서 그것을 그대로 구현할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타협을 봐서 신성한 어떤 것들을 갖다가 그려냄으로써 자신이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그릴 수는 없다 하더라도 그것이 신성에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담고 있는 수준 높은 예술로서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성과 추상 사이에 타협이라는 것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가 표시해놨죠. 이 추상이라는 게 뭐냐면요. 바로 이데아를 얘기하는 건데 여기서 보면 바로 이게 순수하고 진실된 어떤 형태들 요걸 얘기하고 정확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리얼리티 현실 요걸 얘기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24번 한번 갈게요. 이게 좋은 가설이 항상 참인 가설이 좋은 게 아니라 틀린 가설을 통해 가지고 과학자들은 많은 걸 공부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몇몇 초창기에 비기닝 초창기 때 이제 연구자들은 잘못 믿고 있었어요. 좋은 가설이라는 것은 그것이 옳다라고 보증되어 있는 가설이다 라고 생각했었죠. 그게 잘못인 거죠. 예를 들어서 알코올은 이 반응 시간을 느리게 만든다 뭐 이런 식으로 가설을 세우면 그건 사실이죠. 예.
그렇지만 그런 가설을 좋다고 봤어요. 그렇지만 만약에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면 당신의 가설이 테스트 해보기도 전에 그것이 사실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다면 가설을 테스트한다는 것은 사실 우리에게 새로운 것을 말해주진 못할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미 팩트인 걸 알고 있는 가설을 가설로서 세워놓는 건 의미가 없죠. 자, 기억해보세요. 연구라고 하는 것들은요. 반드시 새로운 지식을 생산하게끔 여겨지고 있는 거예요. be supposed to 뭐뭐 하게 되어 있다. 새로운 지식을 얻으려면요. 자, 문장 삽입을 할게요. 네. 새로운 지식을 얻으려면 당신은요. 자, 연구자이자 탐험가로서 반드시 이 물가의 안전한 구역을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야 되냐면 이미 만들어져 있는 팩트 있죠. 이미 확인된 사실. 이게 안전한 구역입니다. 여기에서 벗어나서 아직 자 개척되지 않고 이랬죠. 그 다음에 탐험되지 않은 요건 제가 동의어를 써놓은 겁니다. 그러한 어떤 물로 과감히 모험을 떠나야 됩니다. 벤처, 과감히 뛰어들다. 이래죠. 그죠? 아직까지 우리가 탐험되지 않은 곳으로 떠나야 된다.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틀린 가설을 찾아내야 된다. 아인슈타인이 말하셨죠. 만약에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다면 그것이 어떻게 연구라고 불릴 수 있겠느냐. 예, 가정법이죠. 이것도 기억해 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암기해 주시고요. 어렵지 않으니까요. 만약에 이렇게 우리가 개척되지 않은 찰트는 원래 뭐가 어디에 등록돼 있다, 확인되다 뭐 이 뜻이에요. 아직까지 이렇게 개척되지 않은 물가에서 무슨 일이 있을지에 대한 당신의 예측이 만약에 틀린다면 그거 괜찮다. 과학자들은 실수를 하도록 허락되어 있다. be allowed to죠. 자, 이 사람이 이야기한 것처럼 연구라는 건요. 자, to see죠. 뭐인지 아닌지 확인하다. 그들이 blind, 이제 앞이 가로막혀 있다. 더 이상 앞을 볼 수 없다 이 뜻입니다. 그들이 더 이상 앞을 볼 수 없게 되었는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 이 골목길을 저 위로 쭉 따라 올라가는 과정인 것이다. 이해되죠? 그죠? 예. 자, indeed, 실제로. 예, 여기 이제 blind는 여기서 막다른 길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같은 단어가 impasse 같은 게 있어요. 이게 막다른 길이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과학자들은요. 종종 더 많이 배우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예측으로부터. 이게 가설이거든요. 예측이. 어떤 예측이냐면 do not turn out, 밝혀지지 않은. 이러죠? 된 어떤 것보다 밝혀진 그러한 가설, 이게 여기 prediction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대시 아니라 도주죠. 밝혀진 관계대명사 대시고요. 이건 대동사입니다. 밝혀진 이란 뜻입니다. 대동사. 그러한 예측으로부터 보다는 밝혀지지 않은, 예, 그게 사실이라고 밝혀지지 않은 그런 예측으로부터 훨씬 많은 걸 배우게 된다. 자, 28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잉그리드 버그먼드는요, 예, 1915년 8월 29일 날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독일인이셨고요. 그녀의 아버지는 스웨덴인이셨죠. 어머니는 돌아가십니다. 그녀가 3살 때. 아버지도 돌아가시네요. 그녀가 12살 때. 저런. 결국에 그녀는요. 자, be brought up, 그러니까 뭐뭐에 의해서 양육되다라는 뜻이죠. 예. 길러지는 거죠. 그죠? raised. 그죠? 예. fostered. 길러지다. 양육되었다. 봐요. 삼촌과 이게 숙모죠. 그죠? 예. 이 두 분에 의해서 길러집니다. 자, 그녀는 어렸을 때부터 연기하는 것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자, 그녀가 17살 때 그녀는 attend는요. 전치사를 쓰지 마세요. 예. attend는 전치사를 쓰시면 안 되고 어디에 다니다, 학교를 다니다 이 뜻이죠. 예. 그녀는 예. 여기 보면 스톡홀름에 있는 이게 왕립이죠. 로얄이니까요. 왕립 드라마니까 연극이죠. 드라마틱 디에러니까 연극 학교에 다녔습니다. 그녀는 무대 데뷔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영화 작업에 더 관심이 있었죠. 1940년대 초에 그녀는요. 헐리우드에서 스타의 지위를 얻습니다. 그래서 영화의 여자 주인공, 히로인이죠. 여자 주인공으로서 많은 역할을 합니다. 이 버그먼은요. be considered죠. 그죠? 예, be considered to 부정사, 뭐뭐라고 여겨지다. 엄청난 연기 재능을 가졌다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바로 어떤 거냐면 엄청난 연기 재능과 천사 같은 예, 본성의 아름다움, 자연적인 아름다움, 그 다음에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 의지,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영화에서 최고의 것을 끄집어내려고 하는 열심히 노력하는 의지 이런 게 있었습니다. 자, 그녀는 자, 플루언트는 유창한이라는 뜻입니다. 프로피션트죠, 그죠? 예. 예, 유창하다. 그녀는 5개 국어를 유창하게 썼고요. 자, 어페어는 절대로 수동태가 없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예, 영화나 연극, 그다음에 TV 이란 작품에 예, 여러 범주에서 출연하였죠. 자, 다음 시간에 29번부터 진행하겠습니다.